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한덕수 대행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미쳤구나. 재판관 미쳤구나. 바로 나오는 이 반응. 지가 뭔데 대통령 몫을 지명을 해. 이완규는 12월 4일 날 삼청동에서 그러니까요.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그 누구야? 저기 박성재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네. 이상민, 네.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같이 12월 4일 날 삼청동에서 안가 모임했던 그랬죠. 사람이에요. 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올린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세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네. 자기는 권한대행이라서 3명도 이미 국회 선출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예요. 네. 근데 대통령 몫을 지명을 한다고? 탄핵이 당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구만. 즉시 탄핵해야 돼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말이 좀 격앙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네네.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너 뭐 돼? 지가 뭔데? 이자에게 네. 뭘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 된다.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해야 돼요. 예.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완규가 누구냐? 헌법재판관 누구냐? 잘 아시다시피 후임자로. 윤석열 동기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장모 변호사였어요. 그렇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장모 변호사였죠. 그다음에 윤석열 징계 청구에서도 변호사였어요. 네. 징계 사건에서도.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윤석열 추미애 장관이 그때 징계 내렸을 때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 법률 대리인을 윤석열의 법률 호위 무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지가 뭔데 지금 대선이 지금 앞에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을 했어야지. 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당하고 싶어서 예. 정말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을 탄핵해야 됩니다. 예. 뭐 이런 자가 다 있죠? 하. 아니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도 예. 임명 못하겠다.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예요. 오늘 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을 알박기로. 나는 마은혁하고 마용주만 임명했다는 줄 알았어 지금. 저도 그거 딱 봤는데 속보가 이어진 속보가 이완규를 탄핵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 국회 4월 5일 날인가요? 4월 5일 본회의에서 네. 최상목 탄핵안 이전에 보고됐고 탄핵 표결해야 되는 게 안건으로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그거 법사위에서 조사하라라고 넘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되 왜냐하면 바로 그날 탄핵 표결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차규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법사위로 보내지 말고 즉각 탄핵하자라는 취지에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나는 탄핵 표결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정무적 판단 존중하겠다. 하지만 나는 오늘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권표였어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최상목 안에 대해서 기권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법사위에 가서 조사하라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탄핵해야 될 사유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저는 주춤거리지 말고 한상목, 최상목 쌍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일관되게 주장해 왔어요. 예. 참, 이 오늘로써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을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뒀었어야 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답답하지만 한스러워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국무위원들 11명을 전원 사퇴 요구하고 그때 탄핵했어요. 그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이거 대통령 지명 몫인데 이걸 한덕수가 그동안 뭐 대행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뭐 임명 뭐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임명을 해버렸어요. 야, 뿡빵님 신장식 니네나 잘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계시죠. 잘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의하시면 그거 동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동의를 안 하시면 돼요. 네. 예.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을 가장 먼저 누가 주장했습니까? 한덕수부터 전원 탄핵해야 된다는 거를 일관되게 저는 주장해 왔어요. 네. 우리한테 힘이 있었으면 저한테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12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읍소하고 주장하고 돌려서도 말했다 이렇게도 말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실 건 비판하시면 되는데 자꾸 선의를 의심하거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안가회동, 그러니까 12월 4일 안가회동 참석했던 이완규 휴대전화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증거인멸 시도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완규 처장의 입장은 뭐였냐면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했었어요. 되는 소리예요. 무슨 불편함. 검사들이 맨날 하는 일. 이완규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상민 빼고 그날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저는 12월 4일 그 삼청동 안가회동 그거를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청동 안가회담에서 이상민은 그 판사 출신이고 이완규, 김주현, 그다음에 박성재 전부 다 검찰 출신, 특수부 출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김주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김주현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심우정 총장은 김주현의 직속 부하예요. 그렇죠. 김주현이 검찰이 저는 내란이 묻어 있다. 내지는 내란에 묻은 정도가 아니라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뭐 말하자면 네. 군대를 동원한 검찰 독재 정권의 내란이었고 쿠데타였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의 시작은 조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예, 저는 그 쿠데타의 시작이 조국. 최초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그때부터 시작된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길게 간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김주현이 저는 키맨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검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그 회동에 있었던 자를 내란의 핵심 기획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보내겠다고? 아유, 이거 한덕수 대행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래? 누구 말 듣고 이랬을까요?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들 끝까지 본인은 끝까지 예. 그 줄타기 하고 저런 사람들이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을 해. 착각해.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내란 세력들을 위해서 일한 거지. 근데 예.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까? 그다음에 내란을 극복한다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정치로서 네. 그다음에 뭐 헌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쭉 이제 살펴보고 있었어요. 내란 이 파면 전에도. 근데 이제 선거로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51대 49로 이겨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법률로서 보자면 몇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내란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반헌 특위 그 2월 19일 날 그 이재명, 김선민, 한창민, 용해인, 김재현 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원탁회의 선언문에 보면 네. 반헌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가장 구체적인 합의거든요. 반헌특위. 예. 네, 반헌특위라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헌특위는 꼭 성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헌법이 있었냐면 네. 제2공화국 그러니까 4.19 혁명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5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4.19 그 총을 쐈던 그때 이자들을 재판을 했는데 뭐 징역 1년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했는데 너무 약하게 나온 거예요. 예. 너무 약하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1960년 11월 29일 날 헌법을 개정합니다. 네. 헌법을 개정해서
얘들 한번 처벌하면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형법 불소급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잖아요. 다시 처벌할 수 있게 헌법을 만들어. 형법 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 예외 규정을 둬서 네. 공민권을 박탈해 버려. 아. 참정권을 박탈해 버려. 어떤 자들을 참정권을 박탈해 버렸냐? 3.15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예.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기타의 불법 행위를 한 자.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여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이 특별법을 형사사건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고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개정도 못한다. 개정도 못하게. 이게 헌법 개정. 부칙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야, 그 당시에 이런 게 혁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네. 노력을 근데 했네요. 예. 왜 이런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소위 4.19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하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그들의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처벌을 너무 낮게 하거나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네. 심지어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했다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감옥에 갔다가 다시 탈옥을 해서 돌아와서 황제로 복귀를 하잖아요. 맞아요. 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단칼에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니다. 예, 파면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예. 단칼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혁명 헌법을 우리가 지금 못 만드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속적인 싸움, 그러니까 단박에 끌어올라서 확 불태워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우 세력이 이미 네. 자리를 잡아버렸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이제 사법 카르텔. 예,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있고요. 네.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여기를 민주주의의 제도 링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네. 다수 연합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다수 연합이 따박따박 일을 해야 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파면까지는 광장의 열정으로 몰아낼 수 있었지만 이걸 정리하는 거는 잔불 정리가 주부를 진압하는 것과 네. 잔불 정리는 방법론이 다르거든요. 주부를 진압할 때는 비행기로 그렇죠. 헬기로. 예. 예. 근데 잔불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사람이 직접 가서 네, 발로 비벼 꺼야 돼요. 네. 삽으로. 삽으로 떠내야 네. 되고 부실을. 그렇죠. 그 작업을 다수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주말에 본 걸로 끝난 것 같아 이제. 이제는 예. 그걸로 이제 휴가는 끝, 휴식은 끝. 예. 더 이제 가열차게 일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임명은 잘못됐다. 그리고 근데 후임 지명은 용단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내란 잔당,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도 이제 남아 있고 한덕수, 최상무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마음 놓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 한덕수 즉각 탄핵해야 됩니다. 볼 거 없다. 더 이상. 뭘 더 봐줘야 됩니까? 한덕수 탄핵 이걸로 응답을 해야 된다. 예. 야,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 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각은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내각이에요. 그 의구심이 단순히 의구심이 아니라 네. 확신이 드는 게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입니다. 예. 그렇네요. 말을 하자면 네. 전원 사퇴하고 거국 중립 내각 만들어야 돼요. 이번 선거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선거일 공고했습니까? 제가 네,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6월 3일로 예. 공고를 했습니다. 예, 선거일 공고는 했다 쳐. 그럼 네. 6월 3일까지 선거일 공고하는데 예. 저자들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못 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꼭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이완규를 예, 지명하는 자가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완규 임명해달라라고 한덕수 대행의 그 행동 자체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앞으로 조기 대선을 쭉 봤을 때 한덕수 대행이 과연 제대로 선거 관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에 의문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탄핵 주장하면서 한덕수와 최상목을 쌍탄핵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쌍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그 헌법 위반도 쭉 있지만 헌법 위반 부분이 가장 크고 위헌 위법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선 공정한 관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글쎄요.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나마 최상욱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던데 낫긴 뭐가 나?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신장식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한덕수 대행 조기 대선 60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동안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 못 믿겠다. 이 결정문에도 그런 예. 대목이 있어요. 음. 지금 뭐 계엄 없다, 뭐 앞서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걸 보고 그 말을 다 뒤집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존중을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다 뒤집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군인을 동원해서 윤석열이.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번 파면 결정문 중에 이렇게 말을 다 뒤집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임을 뒤집었고 만약 대통령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상시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예요. 그 자체가 예. 탄핵 사유다. 그게 탄핵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지금 한덕수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저 콩이 진짜 콩일까? 가짜 콩 아니야? 그렇네요. 무슨 의도로 이완규를 하지? 그때는 자신은 그 권한 대행이라서 대통령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없으니 세 명의 예. 마흔역을 비롯 3명 다 임명 안 다 했어. 맞아요. 최상목은 2명만 임명하고 마흔역을 임명을 안 했지만 한덕수는 셋 다 임명을 안 한 자예요. 셋 다. 네. 그래서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위원이라고. 셋 다. 예. 임명을 안 한 자예요. 그리고 그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한데 하루 통고일로부터 생각하면 공식적인 의사 선출해서 통과한 걸로 놓고 보자면 네.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중대성 요건에서 조금 빠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 몫을 자기가 지명을 한다? 그것도 이완규를 국민들이 저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일이다. 그 윤석열 세력, 윤석열은 같지만 걔네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리셋 코리아, 네. 윤어게인.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주 그냥 윤어게인.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윤어게인은 윤석열을 다시 뭐 대통령 출마를 시키겠다? 자기들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헌법상 말이 안 되고요. 할 수가 없고요. 예.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고된 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못하게 돼 있고 대한민국 헌법상 연임제, 중임제 다 안 되기 때문에 단임제이기 때문에 2번 다시 출마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윤어게인은 그럼 뭐냐? 윤석열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세력이 다시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문수를 대통령을 만들든지 김건희를 대통령을 만들든지 네. 윤석열 세력이 다시 집권해야 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법률상의 호위무사를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 이건 누구 한덕수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다 거짓말이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있는 거고 한덕수가 하는 말은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무슨 속셈이지? 저건 누구를 위한 일이지? 예. 라고 다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국민들에게 의심병을 준 것조차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완규 이 처장이 어떤 얘기했었냐면 2월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서 헌재가 마은혁 미임령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떤 또 일이 펼쳐질지 눈앞에 선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우리 뭔가 국민들이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예. 장기 포석이기도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6년이니까. 6년. 예. 내내 6년 동안. 내내 이번에 임명되면 6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임명되면 6년 가는 거라서 예. 내내, 알박기를 또. 알박기를 하는 거죠.